어느 날 갑자기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을 겪었다면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뇌졸중이 보내는 위험 신호이기 때문인데요. 뇌졸중은 치명적인 후유증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질병입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뇌졸중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한문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을 뇌졸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교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우리 뇌는 혈액 공급에 의해서 기능이 유지됩니다. 네.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손상된 부위의 뇌는 기능이 소실됩니다. 예. 혈관이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뇌출혈,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예. 후유증으로는 반신마비, 언어장애, 심하면 식물인간 또는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병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 두 질환의 발병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혹시나 또 두 질병 중에 둘 중 어느 게 더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뇌경색이 뇌출혈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네. 뇌출혈이 외국에서는 한 15%, 우리나라에서는 한 25%로 외국에 비해서 뇌출혈 비율이 우리나라가 더 높습니다. 네. 인종적, 국가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질환의 차이는 혈관이 막히는 것인가 아니면 터지는 것인가에 대한 차이일 뿐 예. 뇌 손상과 기능 상실을 가져온다는 것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성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하면 뇌출혈은 발병 초기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는 발병 초기에 한 30% 정도가 사망합니다. 예. 뇌경색은 상대적으로 뇌출혈에 비해서 초기 위험성보다는 점차 악화되면서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질환의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모두 위험한 질환입니다. 네. 네. 이 뇌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정말 말만 들어도 위험한 질병이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자, 뇌출혈과 뇌경색을 묶어서 뇌졸중이라고 이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발병하는 원인은 뭔가요? 뇌출혈의 원인은 주로 고혈압이 주 원인입니다. 네. 전체 환자의 약 60%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예. 이 외에도 혈관 기형, 혈액 질환, 또 뇌동맥류, 약물 복용 등이 있습니다. 네. 뇌경색은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지만 역시 주요 원인으로는 고혈압, 그리고 흡연, 당뇨, 고지혈증, 심장 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의 후유증, 모야모야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주요 원인들 외에 또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비만, 또 과도한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흡연은 흡연 시 흡수되는 니코틴이 혈관을 직접 수축시키고 또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또 운동 부족과 나쁜 식이 습관으로 인해서 비만은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고혈압, 또 당뇨병 등 성인병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 또 스트레스, 과로 등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압을 수축시키고 또 맥박을 증가시킵니다.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적절한 뇌졸중 치료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입원 시 많은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지만 아직도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네.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가 원인을 찾기 위해서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요 며칠 정말 추웠잖아요. 이 겨울철에 특히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게 계절적 요소가 있나 보죠? 네, 뇌졸중 또 심근경색 등이 추운 겨울철에 호발하는 이유는 기온이 떨어지는 날씨에는 인체에 교감신경이 항진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결과 혈압하고 맥박이 빨라지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또 혈소판 응징력이 항진됩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뇌출혈이 증가하고 뇌혈관 안에 혈전 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철에 뇌출혈, 뇌경색 발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인자를 가진 특히 고혈압을 가진 분들은 겨울철에는 항상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찬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또 이어서 드릴 질문은요. 뇌졸중이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하는데 이게 사망률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단순히 저희가 사망률로 비교하면 뇌졸중은 암보다 무서운 질환은 아닙니다. 예. 네. 하지만 뇌졸중 후에 생존하신 분들은 후유증으로 인한 장애, 또 간병하는 가족들의 고통, 또 간병과 재활에 들어가는 여러 의료 비용 등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환자와 또 환자의 가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환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최근에 암 치료법이 발전되면서 암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뇌졸중도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사망률이 2008년에는 한 56명 정도였는데 10년 후인 2018년에는 29명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줄었죠. 예. 아무래도 중증 뇌졸중 환자에 대한 치료법이 빠르게 발전되면서 이 사망률도 많이 내려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저체온 치료 같은 그런 중증 환자를 위한 최첨단 치료법을 시행하면서 치료 도중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고통까지 큰 병이 바로 뇌졸중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뇌졸중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조 증상이 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환인 거죠. 네. 증상이 뇌졸중 전에 앞서서 짧은 시간 동안 보통 1, 2분이나 5분 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우리가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의식 혼란과 의식 장애, 한쪽의 팔이나 다리 또는 팔다리 모두가 함께 힘이 빠지는 반신 운동마비, 또 한쪽의 반신 감각 저하, 또 얼굴 한쪽이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 또 혀가 꼬이면서 발음이 어둔해지는 경우, 또 질문에 이상한 답변을 하거나 엉뚱한 말을 하는 언어장애, 특히 이런 언어장애는 가끔은 정신병으로 오인받아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내원하기도 합니다. 예. 이 밖에도 그 몸의 중심이 안 잡히는 어지럼증, 그리고 몸의 균형장애, 또 갑작스러운 두통과 구토, 또 보이는 시야가 일부 안 보이는 또 눈 한쪽이 모두 안 보일 수 있는 시야장애, 네. 그리고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또 삼키는 것의 장애 등이 뇌졸중을 발병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증상이면서 동시에 또 전조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뇌졸중 환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셔서 더 무서운데요. 뇌졸중 진단을 받으면 어떤 치료 과정을 받게 되나요? 뇌출혈은 초기에 출혈량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큰 경우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 외에는 혈압을 낮추고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술한 경우와 수술을 안 한 경우에 예후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예. 네. 뇌경색의 경우는 초급성기, 특히 발병 4시간 반 안에 정맥혈전 용해제를 사용할 수 있고요. 특히 큰 뇌혈관이 혈전에 의해서 막힌 경우에는 막힌 혈관의 혈전을 제거하고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혈전 용해술 외에는 악화와 재발을 막기 위한 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의 집중치료를 합니다. 예. 그리고 뇌졸중이 안정된 이후에는 빠르게 재활 치료를 시작해서 환자가 기능을 회복을 빨리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뇌졸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그 뇌졸중은 특히나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최대한 빨리 병원에 가라 이 말인데 이 골든타임은 얼마나 됩니까? 뇌졸중은 초기 치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 뇌출혈이든 뇌경색이든 빠른 병원 내원이 제일 중요한데 환자가 최대한 모든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병원에 내원해야 되고 늦어도 하루 이내 24시간 안에 도착하면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급성기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꼭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뇌출혈과 뇌경색도 질환 간의 골든타임이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 하루 이내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뇌경색의 경우는 정맥혈전 용해술은 4시간 반 이내, 또 동맥혈전 용해술은 8시간 안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24시간 이내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뇌졸중 치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기준에 따르면 병원에 도착해서 1시간 이내에 모든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국의 광역 뇌졸중 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이 일부 큰 병원에 제한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확대되어야만 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각 병원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저희가 국가적인 정책적 또 재정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예. 예. 자, 병원 도착 시간이 빠를수록 뭐 주사 치료 같은 간단한 시술로 끝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치료 시기를 앞당길 경우에 예후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많은 차이가 있고요. 뇌경색이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뇌경색이 있는데 뇌경색 종류에 상관없이 정맥혈전 용해제를 발병 후 3시간, 늦어도 4시간 반 안에 투여하면 약 3개월 후에 저희가 예후를 평가할 때 큰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보일 확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네. 큰 혈관에 혈전이 막힌 경우에는 이 정맥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고 이어서 8시간 안에 저희가 동맥혈전 제거술을 받게 되면 2가지 치료를 모두 받는 최상의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놀랍게도 80%에서 90%까지 혈관을 뚫을 수 있고 또 환자의 60%에서 한 85%에서 좋은 예후를 보입니다. 또 사망률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8시간 이후에서 24시간 이내에 그런 큰 뇌혈관이 혈전에 막힌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선택적인 환자들에서 동맥혈전 제거술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50% 정도 환자에서 좋은 예를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병원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뇌졸중 급성기에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사망률을 80%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 예. 네. 또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는 신경계 중환자실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사망률을 65%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자,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뭐 적절한 약물 복용과 또 금주, 금연, 또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습관, 어쩌면 당연한 습관들이겠지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 한무우 교수와 함께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